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청사 펜타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근 지역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용의자를 포함해 2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보호법 통과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요식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한인 식당 업계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60일 동안 주택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전역 세입자의 90% 이상이 강제 퇴거 위기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첫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반발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탄핵론도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성추행을 일삼아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개월에 걸쳐 진행한 수사 결과 피해자는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주정부 소속 전 현직 공무원 여성들입니다.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found that Governor Cuomo sexually harassed multiple women, many of whom were young women, by engaging in unwanted groping, kisses, hugging, and by making inappropriate comments. On November 16th, 2020, in the executive mansion, the governor hugged executive assistant number 1 and reached under her blouse to grab her breast.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 사실을 알린 직원들에겐 보복 조치까지 하는 등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습니다. It was a culture where you could not say no to the governor. And if you upset him or his senior staff, you would be written off, cast aside, or worse. 검찰은 주정부 관계자 등 증인 179명을 조사했고 7만 4천 건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쿠오모의 행동은 연방법과 뉴욕 주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쿠오모 주지사를 형사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다른 수사기관이 기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directly from me that I never touched anyone inappropriately or made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수사기간 말을 아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늘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펜타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청사가 한때 전면 봉쇄됐습니다. 국방부 청사관리국은 펜타곤 환승센터에서 오늘 오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청사가 폐쇄됐다면서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여러 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들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his morning at about 10:37 a.m., a Pentagon police officer was attacked on the Metro bus platform. Gunfire was exchanged, and there were several casualties. The incident is over. The scene is secure, and most importantly, there's no continuing threat to our community. 또 이 과정에서 경관 1명은 칼에 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총격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 정부가 전국 최초로 식당과 헬스장 등 실내 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 정부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활의 파도가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마스크 규제를 내놓은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주 법무부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혐의 사실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늘 CDC가 16개 국가에 대해 여행금지 최고 등급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전국 입원자 수는 지난 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화이자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5억만 회분을 보급할 3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을 학기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다룬 학교 복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주 노동국이 시작한 서로 미비자의 실업수당 신청 자격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지난 1월 의사당 난이 사태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 2명이 추가로 자살해 총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8월 4일) 라네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뉴스는 애플 소식을 전해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애플이 핀테크 업체인 어펌과 손잡고 캐나다에서 아이폰, 맥북 등 자사 제품에 대한 선구매 후결제, 이게 어저께 그 스퀘어가 애프터페이 그 회사 인수한 거랑 똑같은 건데, 쉽게 말해서 할부입니다. 할부. 그쵸?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할부하는 것 같은 할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애플이 캐나다 지역의 애플 스토어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면서, 애플이 공표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이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1일부터 어펌의 페이브라이트를 통해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에 대해 일시불 대신 12에서 24개월에 걸친 할부 결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애플은요, 서비스 초창기에는 할부 이자도 무료로 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페이브라이트는 캐나다에서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할부 결제 서비스로, 혹시 이 영상 들으시는 캐나다에 계시는 미주노 가족분들이 있으면 요 페이브라이트에 대해서 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는 좀 처음 듣는 곳인데 얼마만큼 캐나다에서 이제 활성화돼 있는가. 앞서 애플은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할부 판매를 해왔습니다. 하얀색 카드인데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사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로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서는 애플페이 레이터로 불리는 장기 할부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어찌됐든 애플의 이런 다양한 결제 서비스의 도입은 애플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고요. 저는 애플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지나면 아마 비트코인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한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그거는 또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텐센트 어저께 중국 그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압박 때문에, 그쵸,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9개월 동안 텐센트 회장의 재산이 16조 원이나 감소했답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마인도 그렇고 저 텐센트 회장도 그렇고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은 아무튼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 얘기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서 안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정도 회사가 안 될 수도 있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은 여전히 좋지만 이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생산에 대한 차질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지금 2분기는 아니고 이제 3분기 자동차 회사들 실적 발표 때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칩 부족 때문에 생산이 안 돼서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이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에 이미 이게 선반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뭐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과연 이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자동차 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노출된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아니면 역시나 이거를 뛰어넘은 좀 더 큰 타격 때문에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 일반 내연 자동차 할 것 없이 주가가 큰 조정을 받을지를
매 눈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영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M&A 인수합병, M&A란 말 아시죠?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얘기죠. 저도 20년 전에 주식 처음 할 때 공부했던 경제 용어인데, 이거에 대해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막으려 한다고, 인수 못하게 막으려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 국가 안보 문제가 지금 이 경제 문제 속에서 굉장히 큰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스파이 빼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한 단계 딱 해보면 미국도 중국에 스파이 보내고 중국도 미국에 스파이 보내고 남한도 북한에 스파이 보내고 북한도 남한에 스파이 보내고, 그때는 조용하다가 지금은 왜 이럴까요? 그렇죠. 먹거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더불어서 이 스파이, 보안, 해킹 이 문제, 여기에 관한 뭐 셀즈포스, 뭐 팔란티어, 뭐 이런 얘기, 뭐 블랙베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보안, 시큐리티 관한 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저는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생기는 촉입니다. 미국 아파트의 임대료가 평균 14.6%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와우. 그럼 작년에 1,000불 정도의 아파트 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올해 1,140불을 내야 되는, 그만큼 14.6, 그렇죠? 2,000불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을 한다면 2,280불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더불어서 미국의 가계부채가 주택 구매와 신용카드 지출 증가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가계부채 빚이 1경 7,000조 원. 경입니다, 경.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 상상이 안 되는데, 일단은 상상이 안 될 만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빚을 다 어찌하려나 모르겠네. 자, 이런 가운데 바이 아메리카, 바이 코리아가 아니라 바이 아메리카. 자, 일본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미국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뭐 채권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계를 주도하는 시장을 선점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에도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요. 더 정확한 건 정치적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죠? 받고자 하는 기브앤테이크인데요. 어찌됐든 누구라도 많이 사면 좋은 거죠. 자,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장기 투자로만 접근하던 투자자들이 종목별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차익 실현에 망설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 한국의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달 애플을 1억 8,997만 달러어치를 팔았을까요? 샀을까요? 매도했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고요. 그동안 국내 투자자는 상승장일 때 해외 종목을 매수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요, 개별 업종별로 대응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미주놀이 일조했죠. 하고 있고, 실제 애플은 지난 7월 한 달간 7.59% 올랐는데 120에서 130달러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아이폰 12 등의 신제품 기대로 오르자 일제히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이폰 12가 아니라 아이폰 13인데, 그렇죠? 저 기사가 잘못됐네요. 애플 다음으로 많이 판 종목은요, 홍콩 시장에 상장된 미래에셋 글로벌엑스 차이나 전기차 ETF랍니다. 일단 중국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7월 한 달간 대한민국 투자자가 세 번째로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블 3X? 이게 뭐야? SOXL, 그쵸? 필라델피아 반도체죠. 이거의 3배 레버러지 종목입니다. 참. 아무튼 지난 2분기 내내 횡보하던 주가가 7월 들어 반등세를 보이자 국내 투자자는 4,476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해외 종목인 테슬라도 2,969만 달러를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형주를 무조건 사서 기다리던 때와 달리 투자하는 종목이 다양해지고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많이 내놓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해외 주식 관련 정보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유가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해야 될 뉴스가 하나 왔네요. 오만 해역에서 유조선들이 잇단 피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이 아랍에미리트 인근 오만 해역에서 이란군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에게 납포되면서 이 지역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3일 UAE 후자이라항 동쪽에서 일단은 이 무장된 이 해적인지 이게 이란의 그건지 아무튼 납포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주가가 아니죠. 유가가 많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저 해적. 그쵸? 이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제가 엑선모빌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네요.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소개합니다. 라니맘에 입고된 상품 가운데 만족도 100%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비싼 마스크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성비 대비 양도 굉장히 많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안 써본 분은 있을지언정 한 번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마스크팩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 100%의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미국에서 건조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동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마스크팩. 여러분 변함없이 마스크팩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8월부터 시작되는 미즈노르가 함께하는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포인트 레슨을 들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에 대한 투자의 팁, 팀장의 조언들,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조언을 받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주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연방정부 차원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태거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방 태거 유예안을 3일 발표했는데요. 자, CDC에 따르면 새 태거 유예 조치는 60일 동안 유예하며 델타 변이 확산으로 피해가 큰 지역 거주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종료일은 10월 3일이고요. 구체적으로는 CDC가 코로나 감염률이 높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지역이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 소식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연간 회원권을 매직키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입니다. 자, 3일 ABC7 뉴스에 따르면 매직키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간 회원권 대신 디즈니랜드를 자주 찾는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한 새로운 입장권인데요. 매직키 프로그램은 연간 회원권을 가격 약 400에서 1,400달러에 따라 총 4종류로 판매를 합니다. 우선 남가주 주민 집코드가 9땡땡땡땡에서 93599는 이메이진 키를 399달러에 살 수가 있고요. 디즈니랜드와 어드벤처 파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에 공원 내 테마파크 2곳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념 상품과 식음료는 10% 할인되고요. 이 외에 인챈트 키와 빌리드 키, 드림 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간 회원권에 대한 것을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희 아들이 요즘 거의 맨날 갑니다. 어릴 때 그렇게 갔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우리 아들이 이 기사 보면 이거 사달라고 하겠는데요. 아무튼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연간 회원권을 다시금 매직키 차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디즈니 주주뿐만 아니라 경제 재개방이 본격화된다고 하는 모든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쪽 뭐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나 이쪽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농장이라든지 중부 뭐 동부 쪽 또 캘리포니아도 저 농장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쥐를 좀 치우거나 하는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는 죽은 쥐 치우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몰로비아의 한 주택가에서 죽은 쥐로 인해 주민 2명이 발진 티푸스에 감염됐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최근 마가렛 홀츠맨은 주택 뒷마당에 죽은 쥐를 치우다가 벼룩에 물렸군요.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서 코로나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바로 죽은 쥐에서 옮아온 벼룩에 물린 발진 티푸스, 이 병명 이름이거든요. 발진 티푸스. 여러분,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날이 더워지면서 벼룩, 빈대도 좀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약 좀 치시고요. 실내는 에어컨 좀 트시고, 그렇죠. 너무 더우면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아무튼 방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집세가 없어서 어린 두 자녀와 거리 생활을 경험했던 미국의 정치인이 같은 위기에 내몰린 수백만 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모는 4일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태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잖아요. 근데 좀 열어봤더니요. 민주당 소속 코리 부시 연방 하원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네요. 자, 이 초선인 부시 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워싱턴 DC 의사당 밖에서 노숙하면서 태거 유예 조치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태거 유예 조치 연장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후 하원 휴회로 동료 의원들은 대부분 휴가를 떠난 상황이었는데 무모해 보였던 부시 의원의 노숙 투쟁. 저는 노숙자 출신의 정치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집에도 안 가고 노숙하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네요. 일단 없는 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의 모습,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폭염 때문에 또 지금 이게 거리두기 때문에 배달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경기도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2곳에서 지난 주말부터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30명이 넘는데요. 같은 기간 팔린 김밥은 4,200줄, 손님 1,000명 이상이 먹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죽다 살아나는 거 아시죠? 고열 38.8도까지 코로나 검사까지 받아야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뜨거운 날 음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더불어서 한국 소식인데요. 물놀이 후에 고열, 열이 나고 두통에 기침까지 있어서 코로나 같아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레지오넬라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레지오넬라증이라는 병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폐렴으로 나타나는 레지오넬라 폐렴과 비폐렴형인 폰티악 열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통 이 균은 수중 환경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호수나 강뿐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급수, 배수시설, 냉각 타워, 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확인이 되고요. 특히 25에서 40도씨의 따뜻한 물에서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네오넬라증은 예방접종이 없고 이전에 레지오넬라증에 걸려 레오가 아니구나. 레지오넬라증에 걸려 항체가 생긴 환자도 다시금 감염될 수가 있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목욕탕, 욕조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에어컨 필터, 수도 꼭지, 샤워기 등 물기가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지 마시고요. 아무튼 집에서 물놀이 하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니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4강에서 맞붙었던 한국과 일본의 야구 졌습니다. 2대5로 졌습니다. 저 새벽 3시부터 봤는데요. 참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 프로가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뒷발로 저 1루 베이스를 찾지 참. 근데 저는 문득 보면서 역시 미준호 팀장답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이 올림픽같이 큰 무대에는 역시 어린 선수들은 멘탈이 약해서 한계가 있구나.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항상 8회만 되면 경기를 뒤집었던 한국 야구 선수들, 뭐 이승엽 선수를 비롯해서 정말 백전노장들, 멘탈 하나만큼은 이종범 선수 그렇고. 근데 뭐 오늘 양의지 선수는 뭐 어떻게 4번 연속 3진을 당하죠? 참말로.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 선수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었죠. 믿음직합니다. 빨리 메이저리그 왔으면 좋겠어요. 결국 2대0으로 끌려가다가 2대2까지 따라 붙었다가 2대5로 패했는데, 약속의 8회는 항상 우리가 일본을 뒤집는 해였는데 이번에는 일본한테 침몰되는 해였습니다. 멘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단 한순간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주식 투자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한순간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미국 주식 투자라는 사실. 뭐 미국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신줄을 놓았을 때,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 어제부터 시작된 올림픽 여자 LPGA, 한국의 4명의 선수 다 나갔지 않습니까? 박인비, 고진영, 김세영, 김효주. 다 잘했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1등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퍼팅이 홀컵을 살짝 빗나갔는데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 보통 선수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짝 빗나가면 그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무너지고 나가더라고. 이야, 지난번 올림픽 금메달 잡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골프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한국 낭자들의 금은동 싹쓸이하는 그날을 위하여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분석 영상 때 속보가 떴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자 배구팀. 세계 4위거든요. 누가? 터키가.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터키 리그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터키를 대한민국은 몇 위냐고요? 14위. 어제 이겼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남자지만 정말 운동 경기만큼은 여자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성대결 얘기하면 또 안 되지. 한국에서는 또 그러니까.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혼신을 쏟아부으면서 원팀을 만드는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도 참 돋보였고요. 그리고 심판이 자꾸 편파 판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터키 선수가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터키 선수 쪽이 유리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랬더니 김연경 선수도 대놓고, 그래서 이제 경고 먹었죠. 근데 그게 잘하는 반칙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분위기 싸움. 정말 너무 잘하니까 브라질 언론이 그랬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건 사기다. 왜 김연경 선수가 전설인지 레전드인지, 역대 올림픽에서 30년 이상 그렇게 지금 성적을 낸 선수는 우리 김연경 선수밖에 없다. 경기 끝나고 울고 있는 터키 선수들의 모습이 조금 짠하긴 했지만, 그래도 터키 선수의 주장이 또 멋지게 또 축하해주는 모습. 여세를 모아서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은, 그쵸? 됩니다. 금메달까지 거머쥘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한반도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전 세계 어디든 각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